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로 구단원에서 순현가법과 기타 투자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단원에서 요런 것들을 왜 배웠다고 설명을 드렸었나요? 음, 그 핵심은, 그 이유는 이거였죠.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회사에게 이익을 주는, 뭐 도움이 되는 사업일지, 그렇지 않을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거를 뭐 하거나 말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현가법, 그리고 IRR법,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복습을 간략하게 해보면, 우선 순현가법은, 영어로는 Net Present Value, 라고 하는 것이었고, 여기에서 다 미래의 올 현금 흐름을 0시점으로 다 현재 가치에서 땡겼어. 그리고 0에서 들어간 비용을 뺐더니 그 값이 0보다 크면 이 사업은 하기로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었는데, 그래서 여기처럼 들어올 수입이 있고, 들어올 현금 흐름이 있고,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겨봤을 때, 여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음의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현가법에서는 판단의 기준이 플러스 값이 나오면 이 사업을 하기로 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 사업은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렇게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것이 순현가법이고, 가장,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로 공부를 한 게 페이백 피리어드 회수 기간법이었습니다. 이 회수 기간법은 뭐 우리가 이 이름을 전에 요거는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요 개념은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라는 것을 따로 뭐 현금 할인하는 거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때려 넣어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에 정한 이거를 계산하기 전에 어떤 내 마음속에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 빨리 회수가 되면 그 사업은 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 회수기간이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이것이 계산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기간법의 경우에는 이 대표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한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계산을 한 것이 9.3에서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 회수기간법은 앞에 배운 회수기간법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었고 그냥 앞으로 올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회수 기간을 따져본다는 것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할인하지 않은 회수 기간보다 할인한 회수 기간을 따져보면 조금 더 그 기간이 길게 나온다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앞에 회수 기간법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어떤 정해놓은 기간, 회수 기간보다 이게 빨리 회수가 되면 나는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라고 같은 결정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부를 한 내용이 AAR법, 평균 회계 이익률법이었습니다. 요 네 번째 평균 회계 이익률법의 경우에는 이 방법만 독특하게 다르게 회계 정보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계산을 해본다는 점 및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누기 뭐를 하는 것이었냐면 평균 순이익 나누기 평균 장부 가치를 해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었고, 그 예로 대표적으로 요 예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순이익을 이렇게 5년치니까 평균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고, 평균 장부 가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0시점의 가치와 이 사업을 마쳤을 때의 가치, 그러니까 두 개죠. 그래서 요 평균 장부 가치를 구하고 요것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평균 회계이익률법의 경우에도 내가 마음속에 미리 정해준 어떤 최소한 이 정도 이익률은 나와야지 라는 것보다 이게 많이 나오는 것이라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회계이익률법은 대체적으로 회계 자료는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부한 것이 또 순현가법과 더불어 중요한 내부 수익률법 IRR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앞에 내부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이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겼을 때 그 NPV를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이 현금 흐름 자체에서 내부에서 찾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부 수익률법 앞에 내부, 영어로 인터널이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의 경우에는 지금 처음 투자를 100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익으로 110만큼을 회수를 하는 투자안이었다. 그러면 요 NPV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할인율 R을 찾는 것이 내부 수익률을 찾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렇게 계산한 내부 수익률이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어떤 수익률보다 크다면 그 투자는 채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투자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기준 대비 높으면 채택인지 낮으면 채택인지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이게 방법들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법은 다시 한번 말하면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을 찾는 것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했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만큼의 투자가 들어가고 60이 1시점, 2시점에 나한테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니까 NPV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모에 들어가는 IRR을 시행착오법으로 찾아보는 것이 내부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0시점에서의 순현가, 5%를 넣었을 때의 순현가, 10%를 넣었을 때의 순현가, 15%를 넣었을 때의 순현가가 0이 되어야 되는 것이 10%와 15% 사이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보면 13.1%를 넣으면 정확하게 이 순현가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예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해 봤었고요. 그래서 이 구단원을 복습을 하실 때에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살펴본 예제를 함께 한번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현금 흐름이 비전통적인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이 비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투자하는데 돈을 쓰고 그 다음부터 계속 플러스로 이익이 나오는 경우가 전통적인 현금 흐름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전통적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지금 2년 시점에 지금 플러스를 기대를 했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하면 이 요 경우에 대한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뭐 이렇게 내부 수익률 값이 IRR이 2개가 나오는 경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통적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가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었습니다. 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을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독립을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어떤 가진 땅이 있어. 한정된 땅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땅에는 주유소 혹은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주유소를 지으면 나는 아파트를 못 짓는 거고, 아파트를 짓기로 하면 주유소를 못 짓는 거죠. 주유소를 짓기로 하면 아파트로부터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파트를 짓기로 하면 주유소를 지었을 때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IRR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초자금형인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처럼 맨 처음 돈을 쓰고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투자형 현금 흐름이었고,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자금형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형인 경우에는 IRR로 결론을 내렸을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결론을 내렸을 경우 서로 다른 답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이런 3가지 경우에는 문제에서 당연히 IRR을 써서 계산하라고도 안 하겠지만, IRR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니까 이런 경우들에서는 NPV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IRR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이 수정 내부 수익률법, 영어로는 MIRR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 내부 수익률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현금 흐름을 약간 수정을 해서 IRR을 결국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할인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는 현금 흐름을 다 0시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현금 흐름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기간 2에 있던 마이너스를 기간 0으로 2칸을 땡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칸만큼은 할인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현금 흐름을 수정을 해 놓은 후에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IRR을 찾는 것이 이 MIRR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 방법은 재투자법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중간에 있는 플러스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처음에 현금 흐름만 제외하고 양이든 음이든
그 현금 흐름을 다 맨 뒤까지 시점으로 다 밀어서 현금 흐름을 수정을 해 놓은 다음에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IRR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 1에 있던 플러스 155를 뒤로 한 칸 밀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수정을 한 것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도 MIRR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혼합법은 앞에 있는 두 가지 방법 할인법과 재투자법을 섞어서 사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 현금 흐름 세 번째 혼합법은 현금 흐름은 모두 영세점에 다 들어간다고 수정을 하고 플러스 현금 흐름은 제일 끝에까지로 다 복리를 시켜가지고 수정을 하는 현금 흐름법이었습니다. 수정 내부 수익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에도 이렇게 현금 흐름을 수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 현금 흐름의 NPV를 0으로 만드는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 R을 찾는 것이 MIRR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것이 바로 PI법, Profitability Index 혹은 Benefit for Cost Ratio라고 하는 수익성 지수법이었습니다. 이 수익성 지수법의 경우에도 이 이름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이 개념도 우리가 앞에 나왔던 회수기간법과 같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이미 하고 있던 것이었고 들어간 돈 대비 이것으로 이 사업으로 얻은 돈 해가지고 간단하게 분모 분자로 이렇게 분수 형식으로 따져보는 것이 수익성 지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의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PI법으로 했을 경우와 NPV를 따졌을 때의 경우에 이렇게 서로 답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I법 대신에 굳이 PI법을 쓰지 않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현금 흐름을 직접 할인해서 따진 거니까 NPV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NPV가 주는 결론을 따내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렇게까지 우리가 첫 번째 순현가법, 두 번째 회수기간법, 그것을 수정한 할인회수기간법, 그리고 AAR법, 그리고 IRR법, 그리고 IRR을 수정한 MIRR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법 PI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단원의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려고 하시기보다 이 각각의 방법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수업 시간 중에 같이 살펴보았던 예제 혹은 여기 나왔던 상황에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준이 마음속에 내가 이미 있어. 그러면 그 기준보다 이게 낮게 나오면 채택인지 높게 나오면 채택인지가 이게 그 순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부분까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개념들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